24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9일째. 사고 해역에서는 오늘도 밤샘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의 애타게 기다리던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시신들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상자는 1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조류가 느려지는 소조기의 마지막 날이라 더더욱 마음이 급해져갑니다. 이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최대 인력을 도입해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박의 산소 공급 장치에 호스를 연결한 장비를 착용한 잠수사들이 60여 명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 인력 500여 명도 교대로 동시에 잠수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체 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4층 중앙객실에 대한 진입이 처음으로 시도됐는데요. 4층에서는 그동안 109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4층 중앙객실은 단원고 학생 300여 명이 머물렀던 곳으로 사고대책본부는 최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시신은 신원 확인이 힘든 상태로 발견돼 가족들의 슬픔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빠른 시신 인양을 위해 행목항 임시영안실에서 시신 신원이 확인되면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용 헬기 등 이동수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이어지면서 재난 대응 및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실 및 부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 발생 후 일주일여가 지난 어제까지도 정부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비판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더 강력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총괄 대응기구 설치를 지시했지만 직접적 대응책만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대응 시스템 문제와 인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안전행정부에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 대응 과정에서 안행부 장관은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일으키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결국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비난이 폭등하자 정홍원 총리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총괄 조정과 현장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신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들어섰고 책임자는 안행부 장관에서 원래 체계라면 안행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부재로 인해 컨트롤 타워를 엉뚱한 곳에 가져다 놓으면서 문제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 관리에 대한 대처가 무능한 이유는 단순히 역할 배분에서의 실책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과 위기 관리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세월호 사고가 터지자 다른 부처를 지휘할 능력이 미비한 안전행정부 장관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이를 넋놓고 바라보는 상황이 발생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60명 조사 관련된 조문객들은 한손에 구석을 들고 본인의 영정과 위패를 묻힌 자전 앞에서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일일이 참여하며 소상하고 공개했습니다. 전날 오전 9시 분향소 개소 이후 오늘 오전 8시까지 분향소를 다녀간 조문객들은 모두 13,700여 명. 세월호 참사로 정부 재난 매뉴얼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3,400여 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주무부서인 해양사무, 재난관리 사령탑인 중대본 모두 사고 수준 비슷한 대응을 보며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이 제기된 듯한 북한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의 위로의 뜻이 담긴 방송문을
전달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2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A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배경은 A군의 부모가 시신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아들 시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 소방 본부에 내가 침몰한다는 첫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9일째가 됐습니다. 휴교했던 안산 단원고가 오늘 교실을 다시 엽니다. 참사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고통, 후배, 선배, 스승을 잃은 슬픔을 보듬어주고 지워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